누구세요? 그리고 여긴 어디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환기만의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세리의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안타깝게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때의 머리 충격으로 인해 역행성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물론 그 이전의 상당 부분 기억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강세리에게는 구원의 선고였고 강재인에게는 절망의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강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 찰나의 순간을 강재인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여보 오랜만이야. 나 없이 퇴원 파티를 다 하고. 그 한마디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울려 퍼지는 순간 저택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퇴원 파티의 주인공인 강세리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과거이자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황기찬의 의아한 표정, 노숙자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강재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강세리의 시야에 슬로우 모션처럼 박혀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 강세리의 목소리는 간신히 공기 중으로 새어나왔지만 이미 그 안에는 통제불능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지성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강세리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내가 누구냐니 너무 서운한데. 우리 부부의 연은 있었잖아. 안 그래, 강세리? 그 말이 터져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노숙자였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강세리의 머리채를 잡을 듯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부부, 결혼까지 한 여자였어? 세상에,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냐? 황기찬, 너는 대체 뭘 한 거야? 이런 여자를 집안에 들여. 노숙자의 고함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세리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파들파들 떨기만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강재인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눈빛으로라도 그녀를 죽일 수 있다면 수백 번은 죽였을 것입니다. 강재인은 그런 강세리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저 세리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손님을 불렀을 뿐이에요. 제가 저분이 세리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이에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천진난만해서 오히려 악랄하게 들렸습니다. 그 뻔뻔함에 강세리는 치가 떨렸습니다. 황기찬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노숙자를 진정시키며 강세리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와. 황기찬은 강세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강세리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이야? 저 남자 정말 내 전 남편이야? 그럼 그때 그 결혼 사진 다 진짜라는 거잖아. 당신 대체 뭐야? 황기찬의 분노에 찬 외침에 강세리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성을 잃은 황기찬을 진정시킬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정말 과거의 일이야. 너무 어리고 힘들었을 때 저지른 실수라고. 당신을 만나기 전의 일이란 말이야. 지금 내게는 당신과 우리 지호밖에 없어.
응,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다고. 황기찬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기찬의 두 눈에 이글거리는 경멸과 배신감에 강세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하지만 감히 나를 속여. 이 황기찬을 완벽하게 기만했어. 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거짓으로 시작한 거야. 내 눈물도, 내 사랑 고백도. 전부 나를 내 손에 넣기 위한 연극이었나? 너 혹시 지호도 내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지호는 당신 아이가 맞아. 그것만은 진심이라고. 제발 믿어줘. 강세리는 굵은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황기찬의 분노는 잠시 길을 잃고 흔들렸지만 이미 금이 가버린 신뢰는 좀처럼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너가 꾸민 이 더러운 연극에 더는 어울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황기찬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서의 강세리는 처절한 흐느낌만이 남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강세리는 강재인을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어제의 충격으로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짓이지? 지성준, 내가 불렀지? 강재인, 내 목적이 대체 뭐야? 강세리는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강세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 목적? 글쎄. 그냥 내가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겪었던 고통, 아니 그보다 더한 지옥을 너도 맛봤으면 좋겠어.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이번엔 내가 이겼어. 이게... 강세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 너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기억 돌아온 거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너가 날 속이고 우리 가족 모두를 속였다고 전부 다 말해버릴 거라고. 그 협박에 강재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공원의 서늘한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세리야. 그건 이미 했잖아. 어차피 내가 이긴 게임이야. 사람들이 너 말을 믿을까? 아니면 내 말을 믿을까? 넌 이제 끝났어. 강재인의 차가운 선언에 강세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재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정신병자로 낙인 찍힌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절망감에 강세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그녀를 경멸하듯 한번 훑어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있던 노숙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노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김한이가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황기만. 강세리가 계단에서 밀어버려 혼수 상태가 된 황기찬의 형이었습니다. 그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이 집안의 모든 판도를 다시 한번 뒤엎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노숙자와 강재인은 물론 소식을 전해 들은 황기찬과 강세리까지 모두가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의 마음은 각기 다른 희망과 절망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살인미수라는 죄명에 씌어질까봐 초조함에 식은땀이 흘러내려왔었고 강재인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황기찬은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고 노숙자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쁨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네 사람은 마침내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는 황기만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헬쑥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기만아, 내 아들, 정신이 들어. 노숙자가 울며 황기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황기찬 역시 감격에 젖어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 나야 기찬이야.
알아보겠어? 모두의 시선이 황기만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특히 강세리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황기만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텅 비어 있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낯선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족들을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여긴 어디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황기만의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세리의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의사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안타깝게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때의 머리 충격으로 인해 역행성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물론 그 이전의 상당 부분 기억을 잃으신 상태입니다. 기억상실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 그럼 우리 아들 전혀 기억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고를 누가 냈는지도요? 노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강세리에게는 구원의 선고였고 강재인에게는 절망의 선고였습니다. 유일한 피해자 증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억상실. 또 다른 거짓과 위선이 피어날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차가운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 강세리. 그래서 안심이 돼? 좋아. 마음껏 안심해봐. 당신이 모든 경계를 풀고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줄 테니. 기억상실은 내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일 뿐이야. 모두가 침묵을 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황기만이 강세리를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얼굴 익숙한데 왜 나를 그렇게 무섭게 쳐다봅니까? 그 한마디가 병실의 무거운 침묵을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난 황기만의 공허한 눈동자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강세리였습니다. 강세리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의사의 말이 거짓이었던가, 아니면 저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원망의 속삭임인가. 그녀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공포였습니다. 형, 정신이 들어. 얘가 누군지 알겠어? 강세리잖아. 황기찬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황기만은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기억의 편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들 누구신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황기만의 힘없는 대답에 담당 의사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뇌에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익숙한 얼굴이나 사물을 보고 순간적으로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의미 있는 기억의 재생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착란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의사의 설명은 강세리에게는 사형 집행 직전의 특사처럼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화는 곧이어 닥쳐올 더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병실 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망하는 강재인의 차가운 눈빛만이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났음을 직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홀로 황기만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숙자는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지극히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밤새 괜찮으셨어요? 아주버님은 좀 어떠세요? 강세리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그녀에게 제인의 상냥한 태도에 상대적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노숙자의 경계심은 여전하였습니다. 말도 마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 강재인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황기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노숙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아주버님 곁에 있어도 될까요? 아주버님이 저를 보면 혹시 아실까 해서요. 예전에 저한테 잘해주셨던 기억이 많은데. 노숙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재인은 의자를 끌어 황기만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의 가식적인 표정을 지우고 서늘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저 재인이에요. 기억나지 않으시겠죠?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황기만은 아무 반응 없이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그의 텅 빈 눈을 마주하며 마치 그의 무의식에 대고 속삭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주버님 쓰러지시기 전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투자 때문에 빚도 지시고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강세리 씨가 아주버님께 무언가 제안하지는 않았나요? 아주버님이 알고 있는 비밀을 덮어주는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뭐 그런 거요. 강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황기만의 텅 빈 기억의 수면 위로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지만 그 돌멩이들은 차곡차곡 그의 잠재의식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순간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강재인은 보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세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이 황기만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강재인,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아주버님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장 나가지 못해? 강세리는 강재인을 몰아붙이며 황기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치 포식자로부터 먹잇감을 지키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아주버님 위하는 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구나, 강세리. 강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병실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강세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강재인은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기만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자신의 손에 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재인은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찍었던 사진 한 장을 들고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세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이거 보세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뭐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강재인은 사진을 황기만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미동이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머리가.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강재인이 놀라 그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황기만은 사진 속의 한 인물, 바로 환하게 웃고 있는 강세리에게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몇 개의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저 여자, 계단에서 나한테 비밀이라고. 순간 병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강재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그것은 황기만이 강세리의 약점을 알게 된 후 그녀와 마주쳤을 때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강재인이 막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찰나 병실 문이 열리고 강세리와 황기찬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 황기만과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강재인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재인, 당신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황기찬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리는 황기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진실의 빛은 이제껏 이어져 온 모든 거짓과 위선을 불태워버릴 거대한 불꽃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더 거대하고 치밀한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황기만의 기억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기억을 잃은 그가 앞으로의 복수국에 어떤 거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